네,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어떤 상품 소개해 주시나요? 네, 다음 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앞두고 있으면서 예. 우리 증시에는 배터리 산업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미래 전기차 산업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에 특화한 ETF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만나볼 ETF는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 티커명으로는 LIT입니다. 예, 뭐 최근 또 특히나 오늘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섹터일 것 같은데 어떤 상품입니까? 먼저 운용사 정보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예. 이 운용사인 글로벌 X는 2008년에 설립된 미국의 테마형 ETF 전문 운용사입니다. 이 업계 최초로 테마형 ETF 분류를 시작한 곳이기도 한데요. 뭐 테마형 ETF 시장에서는 15년 전통의 원조다 이렇게 예. 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 홍콩, 콜롬비아 등에서 ETF를 출시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운용하고 있는 ETF 총 90개 정도 되고 있고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400억 달러, 한화로 하면 47조 5천억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미래에셋 금융그룹에 인수가 됐고 현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기도 하는 겁니까? 운용은 글로벌 X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LIT의 주요 정보를 좀 보시면요. LIT는 2010년에 상장되고 운용된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이 보수는 0.75%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운용 규모는 53.4억 달러. 이 운용 규모로 봤을 때는 글로벌 X에서 운용하고 있는 90개 상품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산업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 리튬이 배터리 재료로 쓰인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히 어떤 강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리튬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필요하고요.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리튬이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2차 전지는 다른 말로 리튬 이온 전지라고도 하는데요. 작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무게더라도 다른 유형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즉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알칼리 금속 배터리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이게 사실 뭐 원자재부터 가공 단계까지 있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짧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튬의 밸류 체인에 주목해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다 보니까 리튬 배터리가 앞으로 또 전기차, 또 다른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필요한데요. 보시면 이렇게 5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 채굴과 가공, 생산, 제조, 적용까지 이렇게 순서로 적용이 되고요. 채굴은 말 그대로 리튬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리튬 생산은 칠레와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이 리튬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 이 기업들의 이익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채굴이었고 다음 단계가 가공인데 여기 프로세스도 한번 짚어보죠. 이 프로세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적게 들고요. 비용도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을 국가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요. 이런 채굴이 칠레와 호주에서 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이후는 중국이 크게 의존적으로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별 비중에서 45.29%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예. 2위인 미국보다도 2배가 넘게 더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좀 의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도 중국 기업들이 많겠어요? 네,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면요. 예. 상위 15위 종목 중에서 중국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7개고요. 예.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각각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유 종목을 보면은 중국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원자재 채굴 산업이 집중적이다라는 겁니다. 섹터별로 제가 분류를 해보니까 44.9%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의존적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원자재 생산 비중이 높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원자재 채굴을 하는 기업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예. 이 채굴 기업의 특징은 리튬의 가격에 따라서 예민하게 영업이익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내리면 이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오르내린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리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작년 1월만 해도 킬로그램당 50위안 정도였는데요. 이번 주 초에는 킬로그램당 29.5위안까지 오르면서 1년 동안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채굴 기업의 이익이 많이 개선됐지만요. 문제는
가격이 하락할 때겠죠. 그렇죠. 올라갈 땐 당연히 좋지만 문제는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다행히도 아직은 뭐 리튬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현재는 수급 안정화 지수를 봤을 때 수급 불안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도 안정적이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점에서도 예. 가격은 계속해서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의 지금 주요한 관점입니다. 아까 뭐 짧게 이제 예측을 해보긴 했지만 리튬 가격이 6배 상승을 한 거 보니까 LIT 이 상품 주가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말에 잠깐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요. 예. 2020년 이후부터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50%나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서학개미들이 많이 찾은 ETF이기도 합니다. 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에 서학개미들이 매수한 ETF 순위 6위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예, 뭐 지난해 성적도 좋고 리튬 가격도 한동안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도 이제부터 성장이 시작되니까 리튬 수요도 당연히 많아질 거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